안녕하세요. 이크노학원 이유토익 담당하고 있는 유승원 강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2013년도 10월 토익 예상 문제 어휘편을 같이 풀어보겠습니다. 자, 이번 달부터 입문반을 위해서 그 설명을 좀 더 쉽게 그리고 자세하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휘 파트와 문법 파트를 따로따로 나눴기 때문에 혹시 이 어휘 파트 먼저 보시는 분들은 어휘편 다 보시고서 시간 나실 때 문법 파트 설명도 또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20문제 준비되어 있는데 입문반을 위한 문제, 설명이라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문제 자체가 입문반을 위한 문제는 아닙니다. 기존의 토익 문제와 똑같은 수준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단어도 입문반 학생들한테 좀 어려운 단어가 있을지 모르지만 그 모르는 단어가 나왔을 때 그냥 나 이거 몰라도 돼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꼭 단어 외우셔야 됩니다. 그렇죠? 자, 1번부터 들어가 볼까요? A, B, C, D 보기를 보세요. 전치사 4개가 쫙 나왔죠? 단어 4개의 품사가 똑같은 전치사입니다. 이런 것들이 어휘 문제입니다. 어휘 문제 중에서 전치사 어휘 문제는요, 크게 둘로 나눠집니다. 하나는 수거 문제. 이거는 이제 수거를 외워야지만 맞힐 수 있는 거고요. 또 하나는 기본적인 전치사의 뜻이 있을 겁니다. 각각 전치사마다 기본적인 뜻을 갖고 있을 텐데 그 기본적인 전치사의 뜻으로 문제를 푸는 거예요. 지금 1번 문제는 수거 문제가 아니라 해석으로 푸셔야 되는 기본적인 전치사 뜻을 알고서 해석해서 풀어야 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all company computers 모든 회사 컴퓨터 이렇게 나왔죠. 그 뒤에 new 잠바 소프트웨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럼 결국은 이 의미 자체가 새로운 잠바 소프트웨어가 달려있는 회사 컴퓨터일 거예요. 그죠? 뭐뭐가 있는, 달려있는 이런 뜻을 갖고 있는 전치사를 고르셔야 됩니다. 그 대표적인 전치사가 뭐예요? 그렇죠. C번의 with입니다. 그렇죠? to나 into, for 이런 거에는 이제 그런 뜻이 없죠. 참고로 여러분들 수거 중에 자, be equipped with 이런 수거가 있습니다. 뭐뭇을 갖추다, 뭐뭇을 갖추고 있다, 뭐뭇이 달려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때 전치사 with 씁니다. 시험에 나왔던 표현이니까 역시 외워두셔야 되고 또 하나 이거하고 똑같은 뜻의 가 뭐가 있냐면요. complete with가 있습니다. complete with. 여러분들 complete이 형용사로 완성된 또는 완전한 이런 뜻이 있지만 complete 다음에 with가 나오면요. 자, 똑같은 뜻이에요. be equipped with, be complete with. 뭐뭇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런 뜻입니다. 뭐뭇을 갖추고 있습니다.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2번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2번 문제 A, B, C, D 봤더니 다 동사에다 ing 붙인 꼴들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거 동사 어휘 문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turn in 하면 제출하다, give up 하면 포기하다. 그죠? 그리고 looking for는 찾다, 그리고 pass away 이거 이제 죽다, 그죠? 돌아가시다 이런 표현이죠. 그래서 당신의 신청서를 뭐 할 때, 그죠? 제출할 때, 포기할 때, 찾을 때, 죽을 때 역시 제일 적당한 건 제출하는 게 제일 좋겠죠. turn in 수거 외워두시기 바랍니다. 시험에 나왔던 표현들입니다. A, B, C 세 개 다 시험에 나왔던 표현이고 D는 나온 적이 없는 것 같군요. 자, 3번 문제로 넘어갈까요? 3번 문제 A, B, C, D 딱 봤는데요. 부사 어휘 문제예요. often이 종종, shortly는 짧게라고 해석하시면 안 됩니다. 곧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formerly는 이전에, soon도 곧. 그래서 shortly와 soon은 같은 뜻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개가 동시에 나오면요. 같은 뜻이기 때문에 답이 안 될 겁니다. 왜냐면 뜻이 같은데 써버리면 뭘 골라야 될지 모르겠죠. 그렇죠? 그래서 아마 A하고 C에서 고를 텐데 빈칸 뒤에 brought, 그죠? 가져오다. bring in까지 하면요. brought in, 가지고 들어오다. 그죠? 그래서 스낵, 간식을 갖고 들어옵니다. 그죠? 그래서 디스트릭트 매니저가 간식을 갖고 들어옵니다. 종종 갖고 들어올까요? 이전에 갖고 들어왔을까요? 그죠? 그래서 여기 해석을 해서 푸셔야 되는데 over the course of layoff, layoff가 이제 해고 뭐 이런 말이거든요. 그래서 해고의 기간 중간에 대량 해고하는 과정에서 지역 매니저는
스낵을 종종 갖고 오고 그 다음 직원들에게 reassure 다시 한번 확신시켜줬습니다. 그죠? 믿음을 줬습니다. So that his workers would not lose morale. 그의 직원들이 morale, 사기죠. 사기를 잃지 않도록 그죠? 다시 한번 확인시켜줬습니다. 뭐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종종이라는 often이 더 자연스럽죠. formally 보다는. 그러니까 문법적으로 formally가 전혀 말이 안 되는 건 아니지만 문법은 상관없지만 해석상 often이 자연스럽습니다. 참고로 often이라는 단어는 시제가 현재, 미래, 그리고 과거, 그렇죠? 이런 시제에 언제든지 잘 어울립니다. 언제든지 잘 어울려서 대부분 얘랑 같이 쓰면 얘를 집어넣으면 답이 될 확률이 아주 높아져요. often의 경우에 시제가 현재, 미래, 과거일 때 말입니다. 그렇죠? 진행형은 안 됩니다. 진행형 시제에서는 쓰지 마시기 바랍니다. 4번 문제 역시 이제 형용사 어휘 문제예요. next 다음의, closest 가장 가까운, nearby 근처의, 그리고 brief 짧은, 그렇죠? 그래서 이제 푸드코트를 꾸며줘야 되니까요. 다음에 푸드코트, 가장 가까운 푸드코트, 근처의 푸드코트, 이게 좀 자연스럽죠, 그죠? 물론 이제 다음의 다음에 있는 이런 말도 있으니까 다음에 있는 푸드코트 이것도 뭐 괜찮네요. 넥스트도 그래서 A, B, C가 답일 텐데 조심하실 건 뭐냐면요. 넥스트 이 앞에는 형용사 넥스트 앞에는 꼭 더가 있어야 돼요. 근데 지금 어가 있죠. 그래서 답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 B번의 closest 이거 최상급이죠. 이게 최상급 앞에는 여러분들 특히 형용사 최상급일 때는 반드시 더를 써주셔야 됩니다. 근데 어가 있죠? 역시 답이 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C번의 nearby가 정답입니다. 근처의 푸드코트. 그렇죠? 그리고 이제 조심해야 될 게 뭐가 있냐면요. near라는 단어는 전치사이거나 부사입니다. 형용사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빈칸에 형용사 쓰는 자리잖아요. 명사 앞이니까. 그래서 near 같은 경우는 쓰시면 안 됩니다. 자, 5번 문제로 가죠. 동사의 문제입니다. pretend 뭐뭐 인체하다, repair 고치다, remind 상기시키다, 다시 한번 알려주다, increase 증가하다 또는 증가시키다, 증가하다 또는 늘리다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러면은 admission standard 입학 기준 뭐 이렇게 하거든요. 입학 기준을 인체한다. 이상하죠? 입학 기준을 고친다? 고치는 거 말은 되는데 이거는 리페어는요 물건 고칠 때 쓰는 거예요. 물건을 고칠 때. 그래서 스탠다드 기준을 고칠 때 쓰면 안 됩니다. 그때는 이제 뭐 리바이즈라든가 수정한다 이런 거 쓰시면 되고요. 그다음 다시 알려주는 거는 반드시 리마인드 뒤에는요 누구누구에게라는 사람이 나와야 돼요. 누구누구에게 다시 알려줍니다지 기준을 다시 알려줍니다 안 됩니다. 반면에 기준을 늘립니다 좀 이상하지만 늘리다 높이다 이거 괜찮죠? 기준을 높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정답입니다. 6번 문제로 가겠습니다. 자, 이거 B동사 뒤에 들어가야 되는 어휘 문제인데요. B동사 뒤에 과거분사 형태 들어갈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형용사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A번하고 D번은 수동태 모습 생각하시면 되겠죠. 이거 이제 많은 분들이 오답으로 invited를 고릅니다. 근데 왜냐면 이제 어디에 초대받습니다 라고 해서요. be invited to 이거 잘 나오거든요. 뒤엔 당연히 어디에 초대받는 거니까 행사나 장소가 나오겠죠. 근데 지금 뒤에 뭐가 나왔어요? workers가 나왔죠. 그러니까는 이거는 해당이 없죠. 그래서 invited는 정답이 안 됩니다. 저 직원들에게 관심 있는 직원들에게 초대됩니다. 이상하잖아요. right는 이제 올바른이니까 뭐 전체적으로 해석이 안 맞고요. intended 같은 경우에는 be intended 다음에 to가 나오면요. 투부정사예요. 명사가 나오면 안 됩니다. 아니면 be intended 다음에 for이 나옵니다. 전치사. 그러면 이제 어떤 용도 또는 누구를 위해서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관심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라고 했으면 to가 아니라 for를 썼어야 돼요.
지금 뒤에 전치사 to하고 어울리는 단어를 골라야 되는데 그게 이제 바로 open입니다. be open to 하면 누구누구에게 개방되다 라고 해서 사람이 나옵니다. 그래서 관심 있는 직원들에게 개방됩니다. C번이 정답. 7번 문제. 자, 이거는 부사의 문제네요. immediately 즉시, unexpectedly 예상치 못하게, 예상치 않게, exactly 정확히, attentively는 조심하여 뭐 이런 뜻이고요. 지금 보니까 low 낮은이라는 형용사가 있는데 여기에 부사는 그러면 낮은이라는 형용사를 꾸며줍니다. 그죠? 여러분들 부사가 형용사를 꾸며주는 경우는요 굉장히 적습니다. 그래서 웬만한 부사들은 형용사를 못 꾸며줘요. 예를 들어서 immediately 못 꾸며줘요. 동사 꾸며줄 때 쓰는 거지. 안 됩니다. exactly 이것도 거의 형용사 꾸며주는지 안 나옵니다. exactly 거의 쓰지 않아요. 토익에서 답으로 한 번도 나온 적이 없습니다. exactly. 그렇죠? 그리고 attentively 조심하여도 동사 꾸며주지 형용사나 부사 못 꾸며줍니다. 반면에 unexpectedly는 그렇죠? 이거는 동사도 꾸며줄 수 있고 그리고 형용사나 부사도 꾸며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형용사 앞에 들어갈 수 있는 부사는 얘밖에 없어요. 예상치 못하게 낮았습니다. 이렇게요. 그렇죠? 자연스럽죠? exactly 고르지 마세요. 오답으로 고르신 분들이 꽤 많을 텐데 exactly 토익 시험에 정답은 나온 적이 한 번도 없다. 시험에 안 나왔으면 이전에 시험에 정답으로 안 나왔으면 고르지 마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그랬다가 정답은 나오면 어떡하죠? 한번 틀리세요. 그런 것들은 틀리셔도 됩니다. 처음 나오는 문제들은 이전에 안 나왔던 답들이 처음 나오는 경우는 52문제, 8, 5, 6, 52문제 중에서 한두 문제밖에 안 돼요. 그거는 고득점자들을 위한 문제예요. 다 맞을 것이냐, 하나 틀릴 것이냐,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내는 거지, 초급자나 중급자들을 위해서 내는 문제가 아니니까 그런 문제까지 욕심을 안 내셔도 됩니다. 8번 문제로 갈까요? 8번 문제 명사 어휘 문제입니다. 테크닉, 기술, 디벨롭먼트, 발전, 개발, 컨시퀀스, 이거는 결과, 그 다음에 어포인먼트, 예약 또는 임명 뭐 이런 뜻이 있죠. 약속도 돼 있고요. 하여튼 해석을 해서 풀어야겠죠. 해석해서 풀어야 되는데 여러분들 이제 해석할 때 문장 전체를 해석하는 게 원래는 좋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모자라죠. 특히 이제 초급자인 분들은, 그렇죠? 중급자인 분들도 시간이 모자라는 건 마찬가지거든요. 원래 고급자들은 다 읽어요. 다 읽어도 시간이 안 모자릅니다. 그게 정말 고급자고, 또 다른 방법이 이제 뭐가 있냐면 1분만 해석하는 겁니다. 이렇게. 왜냐면 닥터 랜더 쉔큰 이 뒤에 후부터 형용사절이에요. 그래서 종수절이기 때문에 종수절에 빈칸이 왔을 경우에 먼저 일단 종수절부터 해석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답이 나오면 좋은 거거든요. 시간을 절약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who coordinate such blank yearly. 자, 코디네이터가 조정하다인데 여기서 힌트가 되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such예요. 이게 그러한이라는 형용사인데 그러한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앞에 such가 가리키는 말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알아야지 사실은 이 명사를 고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만 갖고서는 기술을 조정할지, 개발을 조정할지, 결과를 조정할지, 또는 이 예약이나 약속을 조정할지 잘 몰라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읽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시니어 매니지먼트 멤버 각각은 will have a personal dinner, 개인적인 저녁 식사를 하게 될 겁니다. 누구랑? 회사 사장인 닥터 랜던 샹켄슨과 말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 닥터 샹켄슨은 조정합니다. 해마다 그러한 뭐를, 그러니까 저녁 먹는 거니까 저녁 먹는 약속이겠죠. 그래서 D번이 좋겠습니다. 그렇죠? 8번 문제, 여러분들 8번 문제에서 포인트가 뭐라고요? 그렇죠. 명사 앞에 있는 서치입니다. 이런 거 나오면 이 문장, 이 부분만 보고서 해석을 안 될 경우 굉장히 많으니까 앞쪽에서 서치가 가리키는 것을 꼭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9번 문제. 동사 어휘 문제예요. have 뒤에 들어가야 될 본동사 고르는 문제입니다.
serve는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자, 모시다. 그 뒤에는 이제 모시다라는 뜻일 때는 뒤에 사람이 나와야 돼요. 고객을 모십니다. serve customers. 그 다음에 음식을 제공하다. 음식을 제공하다. 이 경우에는 serve 뒤에 음식이 나옵니다. serve 라면. 그럼 라면을 제공합니다. 그 다음에 serve가 근무하다도 있어요. 근무하다. 이때 뒤에는 이제 목적어가 안 나옵니다. 목적어가 안 나오면 근무하다라고 해석하면 됩니다. receive는 받다죠. result는 이게 항상 뒤에 전치사 in이나 from이 나옵니다. result in, result from. result in이 나오면 초래하다. 무엇을 초래하다. 그리고 from이 나오면 뭐 때문에 발생하다. 근데 지금 보면 바로 뒤에 in이나 from이 없죠. 그러면 이제 result는 답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remain은 남아있다. 남아있다. 또는 여전히 계속 모이다. 여전히 모이다. 해석으로 푸셔야 되겠습니다. 알파 뉴트리션이 new line, 신상품이라는 뜻입니다. 신상품, organic food products. last year, 작년에 유기농 식품 신상품을 소개했습니다. 그죠? 근데 올도가 있으니까 소개했지만 그것의 수익은, 그죠? 그것의 수익은 같은 것을 받습니다는 좀 이상하죠? 그죠? 그것의 수익은 같은 상태로 남아 있습니다. 정답이 D번에 remained가 좋겠습니다. 해석상 그렇다는 거죠. remained the same, 여전히 같은 상태로 남아 있습니다. 그죠? 여전히 같은 상태입니다. 10번 문제. 명사 어휘 문제군요. prospects, 전망, 롤, 역할, announcement, 발표, requirement, 요구 또는 요건, 이렇게 해석합니다. 그래서 applicant, 지원자들이 만약에 뭘 초과한다면, 이제 뭘 넘어선다면 뭐가 좋겠어요? 지원자들이 넘어설 만한 거. 전망? 아니면 요건. 그죠? 뒤에 for the job in question이니까 in question 하면 이제 여기서는 찾고 있는 이런 뜻입니다. 찾고 있는 직업에 대한, 그러니까 해당 직업에 대한 뭐를 넘어선다면, 그렇죠. 요건을 넘어선다면 이거죠. 자격 요건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직책에는 뭐뭐가 필요하다. 근데 그 자격 요건을 초과한다면, 그렇죠. They could possibly be considered for an even more distinguished position. 심지어 훨씬 더 높은 그런 직책에도 고려될 수도 있다. 이렇게요. 자, 11번 문제로 가겠습니다. 부사어휘 문제네요. temporarily, 임시로, rapidly는 급격히, extremely는 극단적으로, promptly는 즉시, 이런 뜻입니다. 그죠? 여기서 이제 빈칸에 들어가는 부사가 be 동사 뒤에 왔고요. unavailable. 그죠? 이제 꾸며줘야 되겠죠? unavailable. 그래서 be 동사가 나왔을 경우에는요. 일반적으로 사실은 be 동사가 나올 땐 be 동사는 원래 동사가 꾸며줄 게 거의 없어요. 왜냐면 동사 뜻 자체가 이다기 때문에 뭐하게입니다.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동사를 꾸며주지 않고 대부분 이제 형용사를 꾸며준다든가 아니면 시제 자체를 꾸며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현재 시제면 현재 어땠습니다. 과거에 어땠습니다. 이렇게는 꾸며줄 수 있겠죠. 이전에 어땠습니다. 이런 식으로. 자, 여기서 rapidly 같은 경우에는 be 동사와 전혀 상관없고 동사를 꾸며줘야 됩니다. 일반 동사. 그리고 promptly도 일반적으로 이제 동사를 꾸며줍니다. 형용사나 부사 안 꾸며주고요. 그래서 답이 되는 건 temporarily, 임시로와 extremely, 극단적으로, 이런 뜻인데 극단적으로 이용 가능하지 않은, 이상하죠. 극단적으로 이용 가능하지 않은. 그래서 해석상 말이 안 되죠. 반면에 temporarily 하면 임시로, 또는 현재,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현재 임시로 이용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답이고요. temporarly의 경우에는 사실은 시제를 꾸며주는 대표적인 동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temporarly의 경우에는
현재 시제랑 현재 시제가 답일 때 토익 시험에서 많이 나왔습니다. 참고해 두시기 바랍니다. 12번 문제 형용사 어휘 문제고요. functional 기능적인 unfavorable 불리한 유리하지 않은 unappreciative 이거는 감사해야 하지 않는 뭐 이상하죠? 말이 incomplete 완성되지 않은. 자, 해석해서 풀어야 되는데 어떤 결과? 기능적인 결과, 불리한 결과, 그죠? 감사하지 않는 결과, 완성되지 않은 결과, 그죠? 뭐 incomplete 가능할 수도 있고 unfavorable 가능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요 부분만 해석한다면 좀 더 많이 해석해 볼까요? 그래서 그 테스트 마케팅, 마케팅을 이제 테스트해 보는 거죠. 그 테스트해보는 마케팅 테스트해본 결과 때문에, 무슨 결과 때문에? 애드버타이징 캠페인, 그 광고죠. 마케팅 얘기하는 겁니다. 마케팅이 scheduled to launch this summer, 이번 여름에 시작하기로 일정이 잡혀있던 그 마케팅이 광고가 has been completely called, 완전 취소됐어요. 그러니까 테스트 마케팅한 게 어떻겠어요? 그 결과가 좋지 않았겠죠. 그래서 unfavorable. 13번 명사 어휘 문제 exact 전문 지식 direction 방향 sequence 연속 또는 순서 range 범위. 그래서 exact 정확한이라는 말과 어울리는 거 골라야 되는데 정확한 전문 지식 이거 쓰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그때 정확한은 accurate 같은 거 쓰셔야 됩니다. accurate expertise. 이때 exact의 말은 그런 정확한이 아닙니다. accurate과는 좀 다른, 그죠?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죠? 이게 있는 그대로의 뭐라고 지금 설명을 딱 드리기가 뭐한데 accurate도 정확한이고 exact도 정확한이지만 다른 겁니다. 정확한 전문 지식 할 때는 accurate expertise 이렇게 쓰셔야 돼요. 정확한 방향, 정확한 방향. 뭐 이거는 exact direction 이건 가능합니다. accurate direction은 좀 이상하고 이거는 괜찮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정확한 순서, 이게 이제 이렇게 일반적인 exact 쓸 때 의미예요. 정확한 순서, 정확한 범위는 이상하죠. 그래서 정 쓴다면 exact하고 어울리는 건 디렉션이나 시퀀스인데, 그죠? 여기서 보면 넘버가 있죠. 숫자. 그럼 숫자가 어울리는 거니까 숫자의 정확한 순서겠죠. 방향은 이상하지 않습니까? 따라서 시퀀스.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을 해석하면요. 숫자의 정확한 순서가 should be entered, 입력되어져야 합니다. 뭐 비밀번호 같은 거 입력할 때 그렇겠죠. 14번 문제, 부사어휘 문제입니다. 죄송합니다. recently, 최근에. 자, 최근에란 말이 나오면 시제가 과거 시제 또는 현재 완료 시제 이때 쓰는 거거든요. 그래서 시제가 이런 것들이면 답이 될 확률이 아주 높습니다. 왜냐면 해석이 자연스러우니까. financially는 재정적으로, permanently는 영구적으로, 그리고 hardly는 거의 않다. 해석해서 풀어봐야 되는데, 자, 지금 보시면 이제 이탈릭체 글자가 좀 누워 있죠? 이러면 대부분 신문이나 잡지명입니다. 그래서 이 저널이라는 잡지가 보고했어요. 뭘 보고했어요? 이 회사가 in the process of, 과정 중이라고요. 무슨 과정 중? restructuring, 구조조정하다예요. restructuring is entire upper management. 그러니까 경영진, 상부 경영진 전체를 구조조정하고 있는 과정 중이라고 보고한 거죠. 제일 자연스러운 건 과거 시제니까 recently가 자연스럽습니다. 최근에 보고했습니다. 15번 문제. 자, 동사 어휘 문제인데 앞에 빈칸 앞에 to가 있죠. to 부정사에 들어가야 될 동사 원형 문제입니다. enhance, 강화하다. illustrate, 설명하다. describe, 설명하다. 같은 뜻. accelerate. 이거는
속도를 높이라. 근데 뒤에 레주메, 이력서가 나왔네요. 그럼 이력서를 설명한다. 그럼 이거가 답이야, 이거가 답이야. 둘 다 말 되는데 설마 얘가 답이겠어? 왜? 같은 뜻이잖아. 그렇죠? 이력서 속도 높이는 건 이상하죠? 이력서를 강화한다. 자, 이게 이제 정답입니다. 표현을 고지고대로 해석하면요, 이 이력서를 강화한다가 좀 이상한데, 이게 뭐냐면요, 이력서에 써 넣을 것이, 이력서에 써 넣을 게 많으면 이력서가 좋아지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enhance the resume 하면 이력서를 더 좋게 만듭니다, 이런 뜻입니다. enhance the resume 하면. 그래서 해석해 보면 Coxcomb Academy's new professional training course, 이 아카데미의 새로운 전문 직업 트레이닝 과정은 certain, 확실히 to enhance resume, 이력서를 더 좋게 만들게 해줄 겁니다. 그죠? of anyone who attends them. 그죠? 그 교육에 참가하는 사람들 누구한테나 이력서를 더 좋게 만들 겁니다. 이런 말입니다. 자, 16번 문제로 갈까요? 명사 어휘 문제네요. excursion 하면 소풍, 야유회, 뭐 이렇게, 그죠? 어디 가는 거예요. 어디 가기, 이런 것들. itinerary는 여행 일정표고요. 여행 일정표를 itinerary, reservation 예약, proposal 제안, 그죠? 그럼 이제 보세요. 후부터 컨벤션까지 형용사절입니다. 명사 뒤에 후 나오면 형용사절이죠. 그래서 attend, 참석한 거예요. 지난주 뭐에 참석하다. 참석할 만한, attend의 목적어가 될 만한 명사는 뭐밖에 없어요. 그렇죠. 이거밖에 없겠죠. 가는 거. 그죠? 소풍, 야유회, 어디 가는 거에 참석한 사람들이에요. 그죠? 어디 갔어요? 컨벤션에 가는 거에 참석한 사람들. 17번 문제로 가겠습니다. A, B, C, D 보니까 동사 어휘 문제네요. explore, 탐험하다, 탐구하다, grow, 뭐 성장하다, 자라다, 키우다, 뭐 이렇게. choose, 고르다, follow, 따르다. 자, 문장에서 보면은 flowers 다음에 used부터 room까지 형용사인 분사, 이제 앞에 있는 flower 꾸며주는 겁니다. 이런 것도 이제 구별하는 거 여러분들 배우셔야 돼요. 평소에 연습하셔야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죠. 해석할 땐. 그래서 병원에, 의원의 대기실을 장식하기 위해서 사용된 꽃들은, 이런 꽃들은 탐구할까요? 자랄까요? 고를까요? 따를까요? 자라겠죠. 그렇죠? 더 잘 자랍니다. Direct sunlight, 직사광선에서 말입니다. 18번 명사 어휘 문제. 계획, 액션, 행동 또는 조치, 이벤트, 행사, 팩트, 사실. 앞에 명사 페스티벌이 있어요. 축제. 그럼 페스티벌과 뒤에 명사가 오는 거니까 복합명사겠죠? 그렇죠? 복합명사. 그럼 페스티벌과 어울리는 거. 페스티벌 계획, 페스티벌 행동, 페스티벌 행사, 축제 행사, 페스티벌 사실. 그렇죠? 근데 여기 보시면 빈칸 앞쪽에 end가 있죠? end는 요거 after hour 코미디 쇼랑 and some other festival blank, 얘네들 연결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앞에 게 쇼니까 뒤에도 쇼하고 같은 행사가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지 어드미션과 같이 연결되죠. 여기에 대한 입장이라는 뜻이니까. 그래서 이벤트, 코미디 쇼와 페스티벌 행사의 입장이 금지됩니다. 이렇게 된 거죠. 19번 문제. 자, 역시 명사 어휘 문제네요. 옵션이라고 우리가 하죠. 펑션은 기능이고, 인비테이션은 초대 또는 초대장, 그 다음 이밸류에이션은 평가. 그래서 immediate, 자, 즉각적인 선택, 즉각적인 기능, 즉각적인 초대, 즉각적인 평가, 말 다 되죠. 그런데 request, 요청하다니까. 슈퍼바이저가 즉각적인 뭐를 요청했습니다. 뭐에 대해서? of the equipment, 장비에 대한, 그럼 뭐겠어요? 장비에 대한 즉각적인, 그죠? 평가를 요구했겠죠? 뒤에 blamed for the accident, 사고에 대해서 원인인 장비에 즉각적인 평가를 요구했습니다. 이렇게요.
자, 이제 마지막 20번 문제입니다. 이번엔 형용사 어휘군요. exemplary 모범적인이란 뜻이고요. doubtful 의심스러운, dependent는 의존하는, 마지막에 prospective는 전망이 밝은 이라는 뜻이고요. performance 무슨 성과, 이게 성과거든요. 그녀의 어떤 성과. 내용을 좀 읽어봐야 될까요? 벨린다 버로우가 was granted 받았어요. additional week of vacation time 추가 일주일의 휴가 시간을 받았어요. 성과 때문에. 그럼 성과를 잘했으니까 좋으니까 받았겠죠. 그러니까 exemplary가 좋겠군요. 모험적인 성과 때문에 휴가를 일주일 더 받았습니다. 그래서 A번. 자, 여기까지 해서 20문제. 어휘 20문제 풀어봤습니다. 어휘 문제는 특별한 게 요령이라는 게 생각보다 많지 않죠. 대신 어휘 문제 요령이라고 한다면 기존에 나왔던 토익 시험 문제, 기존에 나왔던 어휘들, 걔네들을 먼저 외우는 게 중요한데 그런 어휘들은 시중에 있는 토익 어휘장에 잘 정리되어 있습니다. 특히 저희 학원에서 나온 이군 토익 보캡 그 책에는 여러분들 정말로 토익 시험에 정답으로 나왔던 것만 쫙 정리되어 있어요. 오답으로 나왔던 건 정리가 하나도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당수의 토익 어휘장들 보시면요. 오답으로 나왔던 것도 정리되어 있는데 그런 단어 외우시면 안 됩니다. 시간 낭비거든요. 그래서 토익 기출 어휘 좀 열심히 외우시고요.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해석해서 푸는 거니까 해석을 하는 능력을 꼭 갖추시기 바랍니다. 자, 열심히 공부하셔서 10월 토익 시험에서 좋은 결과 얻으시기 바랍니다. 수고도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